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는 프로토 총 5경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와 J리그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리그부터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대 전북현대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쪽, 해외 배당에서는 무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은 전북현대가 정배당을 받았죠. 저 역시 일단은 전북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전북이 3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천 상대로 4연패는 아닐 것 같고 결국에는 전북 사이드인데 무와 패 중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북 경기보다는 울산 경기를 조금 더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선수가 복귀할 예정이고 그리고 주중 FA컵에서 구스타보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인천 상대로 지금 전북이 엉망인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고전은 하겠지만 고전을 하더라도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후반전에 구스타보 그냥 트윈타워 구스타보와 일류첸코를 앞세워서 그냥 만들어가는 플레이보다는 뚝배기를 좀 활용을 하는 그런 플레이를 좀 하더라도 꾸역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패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언더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트맨 기준으로 언어버가 지금 배당이 동일한데 저는 좀 언더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북의 경기력 최근에 경기력을 생각해 봤을 때 또 주중에 FA컵에서 로테이션을 돌렸긴 하지만 연장전까지 갔었던 그런 접전과 경우에 승부차기에서 K3 리그 팀에게 패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득점을 많이 만들어내기에는 전북의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전북의 꾸역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라서 인천의 핸디캡 무승부 전북의 1점차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입니다. 제주 대 울산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무와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북을 정배를 보고 있고 울산 경기를 좀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제주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울산이 최근에 패배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제주의 다행인 점은 안현범 선수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게 좀 다행으로 보이긴 하지만 공격에서의 주민기와 제루소의 활약은 좋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는 경기력 자체가 제주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 울산이 좀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좀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제주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때는 좀 수비에서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좀 고전을 했었던 제주지만 이번 주말 경기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주전급 선수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력적으로 울산은 주중에 FA컵 그리고 주말에 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 원정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무승부에 이변이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 이 경기는 2.5점이 기준점인데 저는 언더가 정배입니다. 하지만 역배인 오버 쪽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배인 오버를 좀 생각하는 부분은 최근에 제주의 주민규와 제루소를 비롯해서 공격에서의 모습, 여기에 안현범까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이 제주도 충분한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전방에서 힌터제어도 나쁘지 않은 활약, 그리고 바코는 지금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김지현이 침묵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청용이라든지 아니면 윤빛가람에서의 데드볼 상황에서의 그런 킥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울산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난타전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역배지만 오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같기 때문에 제주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는 J리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네,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대 수원FC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쪽, 해외배당에선 승쪽이지만 무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저도 배당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성남에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뮬리치가 라마다 기간이 끝나서 지난 주말에도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박지수가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윤영선까지 부상이기 때문에 박지수가 사실 운이 좀 없는 그런 선수기도 하고 수원FC 입장에서는 승점을 좀 깎아먹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 박지수가 불운의 아이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비력 그리고 이 수원FC에서 박지수가 있고 없고에서의 그 수비력 차이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영선까지 얻게 된다면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좀 수원FC의 수비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남은 말씀드렸다시피 뮬리치의 정상 컨디션 경기력에서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이 수원FC의 박지수가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성남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성남의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 2.5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경기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사실 이 뮬리치의 한 방이 터지지 않았을 때 득점을 좀 기대하기엔 좀 어려운 모습들. 그리고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라스나 무릴로 이렇게 최근에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성남이 수비가 좀 그래도 견고한 편이기 때문에 수원FC가 쉽게 뚫어내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핸디캡 무승부 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의 1점차 승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서울대 수원삼성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와 해외 배당에서 모두 무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삼성이 정배당을 받았지만 배당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변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경기력을 봤었을 때 이 슈퍼매치에서의 이 두 팀의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났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갭 차이가 큽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좀 휴식기를 취하면서 경기 수가 적긴 하지만 지금 수원삼성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전북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같은 경우에 부상자도 많고 지금 나상호까지 출전이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수원삼성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들이 좀 복귀한 상황이고 이런 두 팀의 전체적인 모습을 봤었을 때 수원삼성이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고 경기력에서도 분명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높게 책정된 점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서울이 수원삼성 상대로 강했었고 최근에 홈에서는 전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으로 서울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지금 수원삼성의 최근에 패배가 없는 그런 흐름이 너무 좋고 반면에 서울은 사실 이 나상호가 없을 때의 득점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이변으로 무승부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 2.5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득점을 기대하기에는 나상호 없이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반면에 수원삼성은 득점을 기대할 만하긴 하지만 수원삼성의 결정력에 있어서 사실 엄청 좋다라고 볼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서울도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원이 그래도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쉽게 실점하진 않지 않을까. 홈에서의 경기 슈퍼매치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언더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핸디캡 승리, 서울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3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아 대 사포로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승부,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일단은 사포로가 경기력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아가 홈에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패 방향이라면 원정에서의 사포로 그리고 이 로페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지만 지금 가시와의 경기력이 너무 좀 좋지 않아서 이 경기는 그래도 사포로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시와의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버가 정배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좀 오버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가시아도 좀 득점이 가능할 만한 게 원정에서의 사포로가 좋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이 수비가 단단하다라고 볼 수 없는 사포로기 때문에 그래도 가시아가 올룬가 선수가 없는 부분에서 마무리는 아쉽지만 역습이나 템포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포로가 좀 꾸역승을 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1점 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가시아와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인천의 패배, 2번은 제주의 핸디캡 승리, 3번은 가시아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4번은 성남의 언더, 5번은 FC서울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주력과 고배당 픽은 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주력 픽입니다. 첫 번째는 인천의 패배, 두 번째는 제주의 핸디캡 승리, 세 번째는 가시아의 오버 이렇게 가져가 봤고 좌측 배트맨에선 4.2배당을 책정을 받았고요. 우측 인플레이 게임에선 동일한 배당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5.43배당으로 1.23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